여러분, 혹시 자식의 배우자에게 건넨 따뜻한 조언 한마디가 어느 날 차가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금쪽같이 키운 내 자식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말인데 어느새 며느리는 입을 닫아버리고 사위는 발길을 끊어버려 텅 빈 거실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이 가슴 한구석에 머물진 서운함을 안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조심스러운 관계가 바로 며느리와 사위라는 타인일지 모릅니다. 이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예법을 잃지 않았던 조선의 거인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오고자 합니다. 간섭과 애정의 한 끗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소중한 인연을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어느 60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산이라 부르는 정약용 선생은 누구보다 가족을 깊이 사랑했으나 동시에 가족 사이의 엄격한 거리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는 전라남도 강진에서의 기나긴 유배 생활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집안을 일으키는 법이나 학문에 정진하는 법도 담겨 있었지만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가르침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절인 예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손님처럼 대하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내 자식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와 사위를 내 소유물이나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서의 정신, 즉 내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조언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은 또한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삼가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가족관계에 적용해보면 자식 내외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하고 평온한 노후를 꿈꾸던 60대 중반의 박정식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정식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 장가까지 보냈으니 이제는 며느리와 사위라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화목한 노년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그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친 간섭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식 씨는 며느리의 살림솜씨가 서툴러 보일 때마다 얘야, 국은 이렇게 끓여야 맛이 난단다. 혹은 집안 청소는 매일매일 해야 복이 들어온다. 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줘야 할 가르침이며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의 직장 생활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자네,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내 젊었을 적에는 말이야 라며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곤 했습니다. 박정식 씨는 자신이 좋은 시아버지이자 장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가끔 용돈도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베풀었으니 그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대답은 짧아졌고 사위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인데 우리 집 일에 참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랑도 싸움이 잦아집니다. 박정식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소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는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어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서재 구석에 꽂혀 있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선생의 글귀 하나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덕을 기르는 길이며 상대가 묻지 않은 말에 답하는 것은 참견이다. 박정식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만이었음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평생토록 남에게 베풀더라도 단 한 번의 생색으로 그 공덕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인생의 선배라는 이유로 그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할 권리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박정식 씨의 사례처럼 많은 어른이 조언이라는 명목 아래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이미 성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가치관과 삶의 궤적을 그려가고 있는 독립된 주체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믿음과 지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식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삶 그 자체의 갈망을 통해 태어난 독립된 생명이다. 이 가르침은 비단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배우자에게는 더더욱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며느리와 사위라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알고 침묵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재앙이 뒤따를 것이다. 며느리나 사위의 살림 방식, 육아 방식 혹은 직장 생활이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의견을 묻지 않는 한 입을 굳게 닫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단점이 그들에게는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그들에게 고리타분한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조언은 상대가 간절히 답을 구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말을 줄이고 그저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인의 시작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상대의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결코 자식들의 일상에 세세하게 관여하여 그들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멀리서 방향만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며느리와 사위는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 성 안에 허락 없이 발을 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인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이야말로 관계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예의를 생략하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것처럼 가까울수록 더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지 않으며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것, 이것이 상대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셋째, 베풀매 뒤끝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며느리와 사위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아이를 봐주는 등 헌신적인 희생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베풀미 대가를 바라는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너희는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하느냐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그 베풀문 빛을 잃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마라. 만약 보답을 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다면 처음부터 베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베풀문 내 기쁨으로 끝내야 합니다. 내가 기꺼이 주고 싶어서 주었으니
그것으로 내 소임은 다한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베풀문 상대를 빚쟁이로 만드는 일이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며느리와 사위는 결국 여러분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데 집중하십시오. 자식 내외에게 쏟는 과도한 관심은 종종 자신의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내면을 닦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 며느리, 사위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고 내면의 지혜를 쌓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갈 때 자식 내외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간섭하는 노인이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어른, 항상 무언가에 열중하며 빛나는 어른이 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남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의 행복을 자식 내외의 효도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행복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 비로소 가족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다시 박정식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깨달은 그는 무작정 서운해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내가 너희를 위한다는 핑계로 너희의 삶을 너무 많이 흔들었구나. 나의 서툰 사랑이 너희에게 짐이 되었다면 미안하다. 앞으로 나는 너희의 든든한 응원군으로만 남으려 한다. 너희의 방식대로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 주마. 그 짧은 기별 이후 박정식 씨는 정말로 입을 닫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조금 짜게 해도 사위가 주말에 잠만 자도 아무런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자신의 일상을 가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하고 사위가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정식 씨가 거리를 두고 침묵하자 오히려 아이들이 그 빈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정약용 선생이 말한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의 참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내 안의 아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여러분의 가문을 잇기 위해 들어온 일꾼도 아니며 내 자식의 부속품도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며 독립된 한 인간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마음은 바로 즉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 자식과 결혼했다고 해서 하대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우리 가족이 되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의 선택과 삶을 존중해 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도리는 오직 성 하나에 달려 있다.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천하에 풀리지 않을 매듭은 없다.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들을 다루려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나무는 비바람을 막아주지만 결코 새들에게 어디로 날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깊이 뿌리 박고 서서 지친 새들이 잠시 쉬어갈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을 가만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을 찾는 데는 인색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찾는 데는 어리석을 정도로 둔해져라. 상대의 무심함이나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내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 문을 닫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 간섭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부모의 자리는 권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식 내외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나중에 저렇게 품격 있게 늙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진정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라는 낯선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것은 나의 입이고 그 축복을 영원한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침묵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거리를 두십시오. 더 깊이 아끼기 위해서 더 많이 말을 아끼십시오. 그 빈 공간 사이에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예와 도가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며느리나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지시하기보다 그저 너희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다라는 따뜻한 한마디만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마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면 그저 그들을 위해 조용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거나 마음속으로 깊은 축복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정약용 선생의 지혜처럼 깊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범하는 실수들은 대부분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것은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고 너무나 간절한 걱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강하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끼기보다 화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은은한 숯불처럼 멀리서도 훈훈한 기운을 전해주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그 수많은 편지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적시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절제된 슬픔과 깊은 존중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식 내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 내 삶을 가르치려 들지 않지만 그 살아온 궤적만으로 존경을 자아내는 사람 말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신이 가진 화려한 색을 뽐내기 때문이 아니라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를 비워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을 비워내야 할 때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색깔로 빛나야 할 또 다른 단풍들입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이 계절을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무릇사람이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무시하게 된다.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결국 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존경받을 만한 어른의 풍모를 갖추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며 마음을 넓게 쓰는 일, 이것이 다산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일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대화가 끝난 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운함보다는 평온함이, 분노보다는 이해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고 이제는 더 훌륭한 어른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는 환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실수도 그래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은 것이 사람의 도리다.
지나간 실수는 잊으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말을 아끼고 거리를 지키며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다쳤던 며느리의 마음은 열릴 것이고 멀어졌던 사위의 발길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쌓아놓은 재산도 아니고 드높은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눈빛과 평온한 기억뿐입니다. 그 기억 속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 강진에서 바라보았던 그 바다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넓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밀물과 썰물이 오가듯 사람의 인연도 다가가고 멀어지는 주기가 있습니다. 지금 잠시 멀어져 있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내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게 깨어 있으면 떠나갔던 배들도 다시 평온한 폭우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자식 내외와의 관계에서 겪는 지금의 진통은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그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켜 품격 있는 노후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이야기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통해 며느리와 사위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닦는 수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세상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린 성찰의 눈물이 내일의 화목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진정한 어른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산 선생의 지혜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노년을 향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보는 자식 내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르침입니다. 고맙습니다.